안녕하세요. 파이낸서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음. 이번 주에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발행한 리포트를 제가 한번 자료를 모아 봤어요. 그래서 11월 4 일부터 11월 9 일까지 증권사에서 나온 모든 리포트들을 다 모아 봤는데, 한 주간 나온 리포트들 중에 요 수치 보시면 됩니다. 주간 리포트 수. 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게임사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음. NC소프트, 크래프톤, 그다음에 카카오, SK텔레콤, SM, 요런 순으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 중에 리포트가 제일 많이 나온 요 탑3, NC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 요 3 개의 주식 종목의 리포트를 한번 모아 볼게요. 자, 먼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메리츠증권에서 상승 여력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나왔네요. 상승 여력은 한 61%. 요 밑에 메리츠증권이 하나 더 있는데, 요게 11월 4일 날, 5일 날, 월요일 날 한 건, 화요일 날 한 건, 이렇게 두 건이 나왔더라고요. 요 두 건이 이제 그 작성 시점에 주가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요 상승 여력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뭐 평균으로 내서 현재 주가 대비 한 6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약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살기 위해 본격적으로 빼기 시작한 2024 년, 신작 성과에서 얻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 글로벌 런칭 서비스는 저명한 퍼블리셔 이용이 신작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입니다. 마케팅비 퇴직급여 예상이 상회하며 3분기 기대치를 하회했다. 다만 25년에는 애시가 좀 달라질 거다. 다음으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하회했다. 내년을 바라보면 고질적 문제였던 고정비는 약해질 거다. 이게 그 희망퇴직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겠죠. 구조조정. 다음으로 NH투자증권입니다. 내년에는 실적이 정상화 구간에 진입을 할 거다. 다만 3분기 실적은 실적 부진이 예견되었다. 다음으로 흥국증권입니다. 3분기에는 마케팅비가 예상보다 많았다. 그리고 다만 내년에는 대형 신작이 5종 출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삼성증권입니다. 모바일 매출 반등을 했지만 마케팅비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3분기 영업적자 전환을 했다. TL은 이제 스로넨 리버티죠. 네, TL의 글로벌 흥행과 신작 출시로 4분기에는 큰 폭의 매출 반등이 예상되지만 희망퇴직 관련 위로금 지급으로 인해서 적자 확대가 전망이 된다. 진행 중인 경영쇄신의 효과는 내년부터 가시화가 될 전망이다. 보유 자산 가치를 감안하면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인 만큼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투자를 추천한다. 다음으로 IB투자증권입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그리고 체제 개선을 통해 게임사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내년에 신작 다수 출시할 거다. 다음에 SK증권입니다. 모바일 매출은 반등했지만 어마어마했던 마케팅비가 발생을 했다. 결국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 집중하는 전략이 어떻게 잘 나올지 증명하는 시간이 될 거다. 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증권. 3분기 영업손실 143억 원으로 추정치 큰 폭을 하회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퇴직 희망 비롯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나, 이렇게 진행하면 25년의 실적은 개선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25년에 택탄, LLL, 아이온2 포함한 총 5종의 신작 라인업이 출시할 거다. 비용 구조 혁신을 향한 진심, 그리고 선별된 라인업에 개발력 집중하는 전략의 주목. 다음으로 키움증권, 주요 신작별 추정치 분석 결과 분기별 영업이익 주요 포인트.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상상인 증권입니다. 3분기에 호연의 부진이 만든 쇼크, 그래도 예상 범위 안에 있다. 문제점 분석 후에 실제 액션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유한타증권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교보증권입니다. 매출 컨센서스는 부합을 했으나 영업 손실이 기대치를 하회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올투자증권.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 부합을 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하회를 했다. 매출액 4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 하락, 영업 손실은 143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 탑라인 부합. 이건 매출 얘기하는 거죠. 매출은 부합했지만 바텀라인 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적극적인 체질 개선에 더해지는 신작 출시가 예상이 된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입니다. 요거 넘어가고요. 쭉쭉쭉 넘어가고 한국투자증권. 마케팅 증가, 호연 흥행 실패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 기록. 변화의 의지 및 방향성은 충분히 긍정적이지만 남은 것은 결과물이다. 단순하게 보면 좋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다. 다음으로 시단투자증권. 비용 축소만으로 오르기에는 벅찬 주가다. 신작 흥행 실패해서 적자 전환했다. 다음으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영업 비용에서는 신작 호연 및 모바일 리니지 업데이트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 대비 다소 증가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은 내년도 수익성 개선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증권 3분기에 뜻대로 되지 않은 호연, 4분기 탑라인 성장 예상되지만 큰 폭의 인건비 증가가 예고된다. 이렇게 한 21가지 리포트를 빠르게 좀 살펴봤고요. 현재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 21만 원 정도, 21만 원 정도인데 사실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한 6만 원, 한 40%,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죠. 다만 뭐 22년, 23년 이때 전고점은 거의 뭐 100만 원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례하면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80% 수준으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NC소프트가 워낙 리니지 라이크 요런 쪽 게임에 좀 많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출 아니면 이익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예. 다만 여름에 저점 1 5 7천원 찍고 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가져온 최근 3 개년도 그리고 올해 예상 재무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계속 빠지죠. 네. 2조3천억 에서 2조5천억 잠깐 늘었다가 1조7천억 1조6천억 줄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좀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3천억5천억 근데 작년엔 1,000억 그리고 올해는 영업 손실 가까스로 면하는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다만 부채 비율이 그렇게 생각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50% 밑에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유보율도 3만% 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 정책들 이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6 개월, 1년 정도 조금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이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행된 리포트는 이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이제 하나증권에서 가장 상승 여력을 높게 이 평가했네요. 그래서 크래프톤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에 높아진 기대를 항상 넘어서는 배틀그라운드. 배그의 성장 동력은 잠재 트래픽이다. 다음으로 대신증권. 3분기에는 배그 전 플랫폼 전 지역에서 트래픽 증가와 고 ARPU 평균 매출액 컨텐츠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배그 PC 모바일 컨텐츠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고 지스타에서 신작 공개를 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높아진 기초이익 레벨을 입증하며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해지는 구간에 진입했다. 유안타증권입니다. 2024 상반기 YOY 기준으로 48% 매출 성장한 배틀그라운드는 AI가 플레이어 위치와 행동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동하고 반응, 무기를 수집하고 건물을 탐색하며 플레이어를 발견하면 공격하는 적군의 역할을 수행한다. 크래프트는 24년 말에 다크앤다커 모바일 그리고 25년에는 내년에는 인조이, 딩컨 모바일, 서브노티카 등 26년까지 약 30여 신작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동사 스케일업 과정에서 AI 기술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키고 단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게임의 다양성을 키워 스케일업 크기를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뭐 다른 증권들은 전부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쭉쭉쭉쭉 비슷하고요.
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3 분기 매출액이 7천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했다. 엄청 많이 성장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천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70% 기록을 해서 컨센서스는 2,400억 이었었는데 대폭 상회를 했다. 2 분기에 이어서 3 분기도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높은 탑라인 성장률, 비용 컨트롤, 기대 신작 라인업, 중장기 IP 투자 등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 혹은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입니다. 배드그라운드 PC와 모바일에서 동시 진행한 람보르기니 콜라보 효과로 인해서 3 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에 상회를 했다. 음.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는 PC 콘솔 비중 최초 40% 도달. 이제는 콘솔 시장으로 간다. 기호로 입증된 모바일 우려. 매출 YOY 기준으로 38% 증가로 추정치를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스증권에서는 신작으로 비아시아권 노출도 상승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KB투자증권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보다 구조적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음, 네, 크래프톤 리포트는 이 정도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가 그래프 한번 보시죠. 크래프톤이 현재 한 32만 원 정도 하는데 전년 이맘때에 14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32만 원이면 거의 뭐 한 음 18만 원이 올랐으니까 거의 뭐 한 130% 뭐 요 정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엄청 올랐습니다. 제가 여름에 한 25만 원 예 뭐 이때쯤에 한번 좀 지켜봤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많이 주저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크래프톤 실적입니다. 실적은 계속 좋죠. 예 매출액 1조 8천억, 1조 8천억, 1조 9천억, 올해 2조 7천억 엄청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계속 늡니다. 6천억, 7천억, 7,600억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1조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채 비율은 뭐 너무 안정적이죠. 예 20% 18% 15% 이렇게 계속 이 20% 이하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요즘에 상황이 좀 안 좋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지켜보죠. 카카오에 대해서 이 타겟 프레이스를 가장 높게 본 곳은 현대차증권입니다. 현재 주가가 36,000원 수준인데 목표 주가 한 55,000원 정도로 좀 공격적으로 보고 있네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3 분기 매출액의 한 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 증가하면서 기대치에 부합했다. 3 분기에 플랫폼에서는 힘든 업황에도 메시징과 페이가 호실적을 견인했고 콘텐츠에서는 음악마저 역신장하며 성장률 쇼크를 기록했다. 4 분기에도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비주력 사업 매각을 통한 다운사이징 그리고 성장성 재점화가 주가 회복의 필수 요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KB증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KB증권 3 분기 영업이익이 약 1,300억으로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늘어서 컨센서스 부합했고요. 업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4 분기 쇼핑 탭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예정이다. 기존의 카카오톡 메신저 앱 위주에서 탈피해서 신규 AI 생활화 서비스도 공개를 한다. AI 에이전트 카나나 요거 있죠. 네, 그래서 카나나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 다음으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보면 톡비즈 광고형이 전분기 대비 5% 줄었습니다. 부진한 광고 업황과 비수기가 맞물려 QoQ 매출이 감소했다. 비용이라는 뼈를 깎아 수익성 방어라는 살은 취했지만 유의미한 성장을 위해서는 탑라인 성장, 매출액 성장도 동반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는 크게 뭐 특이한 사항은 없네요. 대신증권에서는 AI 채팅 플랫폼 카나나 서비스 출시 예정이나 실적 기회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판단이 된다. 본업의 실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신규 서비스의 낮은 매력도 주가 모멘텀이 부족한 원인으로 판단이 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외형 성장, 매출액이
다시 좀 이렇게 큰 폭으로 늘지 않으면 주가 반등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포커스 풀 뷰라는 광고 상품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상품 출시로 광고 매출 반등을 계획을 하고 있다. 개선 방향에 공감은 하나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필요할 거로 보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의 현재 주가는 약 35,000원 정도이고요. 최근 1 년간 이제 62,000원 연초에 올해 초에 62,000원 이 전고점을 찍고 거의 뭐 한 10 개월 동안 계속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9 월에 33,000원 저점을 찍고 현재는 약 10% 정도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카카오 재무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드라마티컬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소폭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6조, 7조, 7조 5천억, 올해는 한 8조 정도 보이고요. 영업이익 근데 이제 문제는 영업이익이 계속 정체예요. 6천억, 5,600억, 4천억, 5천억. 영업이익률이 계속 조금씩 하향하고 있죠.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에서 8%, 6%, 올해는 조금 늘어서 6.7%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음. 이렇게 해서 카카오까지 이번 주에 리포트 나왔던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 3 가지 탑 3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나온 리포트들 중에 현재 주가 대비 목표 주가의 갭 요거를 저는 상승 여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탑 5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상승 여력 가장 높은 종목은 유안타증권에서 발행한 나노신소재가 되겠습니다. 나노신소재가 현재 9만 원 정도 되는데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다만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리포트에 기재된 목표 주가는 실제 이 발행한 증권사에서 봤을 때 현재 나노신소재의 주가는 9만 원인데 진짜로 26만 원 갈 거다라고 예언하는 그런 개념의 목표 주가라고 보시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26만 원 가나 봐.' 그러면 거의 뭐 곱하기 3 200% 정도 상승하겠네.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좀 강한 어조로 '상승을 예측하고 있구나.' 그 정도 분위기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탑 5를 나눠 보면 나노신소재, JTC, LNF 그리고 한국타이어, LNF 이렇게 5가지 종목이 현재 주가 대비 조금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나노신소재부터 또 살펴보시죠. 나노신소재는 3 분기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을 했지만 내년에는 이 CNT 중심의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거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JTC입니다. JTC는 아마 면세점 관련 기업일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력을 기록하고 있는 실적, 글로벌 관광객들 매료시키는 엔저, 그리고 내년에는 기대감이 유효하고 현재 주가가 부담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현재 4,000원 정도 수준인데 9,5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죠. LNF입니다. 네. 니켈 95 플러스 단결정 등 다양한 폼팩터 적용이 확장이 된다. 다만 내년까지 실적은 저조할 걸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타이어입니다. 달라진 실적 체력, 원재료 비용 상승에도 역대 최저 수준의 원가율을 기록했다. 극단적 할인 거래. 지금 내년 기준으로 PER이 3.5배인가 봐요. 이 극단적 할인 거래가 정상화될 걸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LNF가 하나 더 나왔네요. 메리츠증권에서. 올해 LNF는 인베스트데이를 통해서 2025년 내년 테슬라양 양극재 판매량 증가를 암시하고 있다. 내년에 볼륨 그로스를 제시한 테슬라를 고객사로 둔 효과는 긍정적이다. 단 수익성, 재무 여건 등 펀더멘털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2025년 이후에 영광의 시간은 찾아올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로 현재 주가 대비 목표 주가가 더 낮은 예를 들면 현재 주가는 1,000원인데 목표 주가는 800원. 이런 주가들을
이 상승 여력 역순으로 예 표현했습니다. 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저는 하락 여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재 주가가 100 인데 목표 주가가 뭐 한 160 된다. 그러면 60% 오르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히 '그냥 강하게 보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의 이런 타겟 프라이스는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하락 여력, 이 현재 주가보다 목표 주가가 더 낮은 이 종목들은 진짜 이 증권사들이 뭐랄까요? 이 진짜 뭐랄까요? 진짜 진지하게 진심으로 '아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진짜 좀 어렵겠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쪼끔 더 신중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진지하게 이제 판단해 보셔야겠죠. 요거를 이 물타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손절해야 될 것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예 일단 하락 여령 탑5를 먼저 순서대로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주가가 약 17만 원 정도 되는데 목표 주가는 한 15만 원 정도로 하향을 했고요. 3 분기에 추락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4 분기에는 적자 지속이 예상되지만 적자 폭은 다소 축소될 거다. 그리고 주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다.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 3 분기 카카오 게임도 펍지 효과, 이 뭐죠? 배틀그라운드 효과를 보고 있고, 실적 회복은 와 뭡니까? 내년이 아니고 26년 이후에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이 하나 더 나왔네요. 네, 유럽 탄소 배출 규제가 기대가 되지만 핵심 고객사 향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다음으로 롯데케미칼입니다. 업황 부진하고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다. 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SKC입니다. SKC 3분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했어요. 영업손실이 약 620억 영업손실 발생했고 적자 지속입니다. 내년에도 PO화학과 동박글로벌 공급 과잉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라스 기판 성장 가치를 반영해서 적정 주가는 11.8만 원으로 약간 올렸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보다는 거의 뭐 한 2만 원 대략 따지면 한 17% 정도 더 빠져야 정상이다. 요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까지 해서 지난 한 주간 이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이번에는 요런 영상을 제가 이번에 좀 차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쪼금 더 보완해서 다음 영상 때는 쪼끔 더 매끄럽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